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오늘은 논문 제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우리는 제일 먼저 논문의 제목을 보고 이 논문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기 좋은 논문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사실 논문의 제목을 보고 그 전체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논문 제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논문 제목은 논문을 전체 다 읽기 전에 독자들이 이 논문 내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논문 제목은 연구 전반에 대한 명확한 정보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논문 제목을 보고 골라가지고 논문을 열심히 읽다 보면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초보자 시절에는 내가 정말 논문을 찾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논문 자체가 논문 제목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저도 지금 리뷰 중인 논문이 있는데 그 심사자 또는 에디터 분이 논문 제목에 연구 방법론을 좀 분명하게 넣으면 논문을 검색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제목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고 논문 제목을 통해서 논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술지 논문을 살펴보시면 항상 애스트랙 아래쪽에 키워드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 키워드는 연구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논문을 검색할 때 이 논문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이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설정을 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논문 제목도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는 맞지만 그 중요한 단어가 학계에서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논문 제목은 3개에서 6개의 키워드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 키워드가 학술 색인 단어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색인이라는 거는 사실 책 속에 어떤 단어 같은 거,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은 단어 같은 거를 맨 뒤에 보면 그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쉽도록 일정한 순서로 쭉 나열한 목록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그걸 색인이라고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논문이나 학술적인 문서들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색인을 우리는 학술색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학술색인에는 과학인용색인, 우리 많이 들어보는 SCI, 그 SCI에서 저널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논문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학술 색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제목을 지을 때는 이런 학술 색인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논문 제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검색하실 때도 학술 색인에 있는 단어로 논문을 검색을 하시면 쉬운데요. 그리고 또 논문 제목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연구 대상,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독립변수, 종속변수, 어떤 걸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할 것인지, 이렇게 3가지를 키워드로 정해 주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구체적인 연구 대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학술 검색을 이용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논문들이 어떤 제목을 써서 연구를 했는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코로나 블루라고 검색을 해보면 철학 쪽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슈를 분석한 논문도 있고, 종교적인 논문도 지금 보여지네요. 그리고 영문으로 코로나 블루를 검색을 해 봤을 때도 한국 논문이 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코로나19와 우울이라는 용어로 검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우울, 코비드19, 디프레션, 그리고 코리아. 왜냐면 한글은 한국 논문이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코리아를 안 써준 거고요. 영어 논문에서는 코리아를 넣어줘야 한국 관련된 논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코로나19와 우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좀 더 자연과학적인 연구들, 의학, 간호학,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실험하는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 우울, 이런 학술적인 용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온 논문들을 보니까 코로나와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논문 제목을 적은 경우는 문헌고찰 연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실험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논문들을 쭉 정리를 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현재 실태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포트 같은 거를 쓰시는데,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거를 쓰시는데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정의도 내리고 좀 실태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논문을 일단 서론에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있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 대상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조사한 조사 연구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영문으로서 검색된 논문을 보니까 이거는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코비드19가 지식이나 안전의식 그리고 우울 증상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 연구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논문은 한국에서는 코비드19 유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컨트롤 했지만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지금 악화됐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국의 정신 건강 쪽에 대해서 얘기를 역학적으로 조사를 한 논문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실질적인 연구,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실제로 제목에 연구 대상, 제일 첫 번째 논문을 보시면 어느 나라 대학생 이런 식으로 연구 대상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가 뭐에 영향을 줬는지, 지금 독립 변수인 코비드19, 종속 변수인 우울 증상이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안전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종속 변수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정확한 연구 방법론이 제목에 있지는 않은데요?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러한 독립 변수와 이러한 종속 변수를 조사했다는 것은 조사 연구겠다 라고 제목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연구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논문 제목들이 지어졌는지를 실제로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도록 일단 논문 제목을 작성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줄이는 단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처음부터 만드시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사, 형용사, 중복되는 명사들은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합한 단어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인지 학술색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구글 학술 검색이나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그 단어들을 검색해 보시면서 이 단어는 논문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어나 속어는 당연히 논문 제목에서 제외를 하셔야 될 거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15에서 30자, 영문의 경우에는 100글자 이하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학술지마다 그리고 논문을 심사하시는 교수님들마다 어떠한 기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논문의 제목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논문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제목을 통해서 이 연구는 어떤 연구 대상을 통해서 어떤 변수들을 보려고 하는구나 파악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제목과 함께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논문 초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